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우선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방향성을 이끌고 가주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은 부품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AI 호황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부품사의 기판 사업이 호조를 보입니다. 특히 FC BGA 공급 본격화로 수익성 기대도 크죠. 또 유리기판 선점 경쟁도 격화되는데 AI 봄의 찐수혜는 기판주가 가져가나요? 네, AI 붐이 참 여러 가지 산업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핵심 기판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판주 안에서도 최근에 삼성전기는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이렇게 기판주에 대해서 우리가 찐수혜주다라고 봐도 될지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기판주가 좀 잘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일부 몇 개와 이제 기판주들이 잘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AI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판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걱정은 아예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어제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장비주들은 회복하는 게 조금 더디거든요. 근데 기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달리는 거 보면 여전히 서버 향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다층화, 다면적화 되면서 기판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매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조금 따라와줘야 되는데 A직으로 HBM4 되면서 조금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이 됩니다. 저희도 물건을 살 때 보면 네. 대량 양산된 거랑 맞춤형의 가격 차이가 크죠.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맞춤형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마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HBM4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기판주가 수혜 보는 게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래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이야기가 항상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기판주도 잘 갈 때는 또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쉴 때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오면 빵 또 터지고 했었는데 아마 정확하게 상용화가 되는 거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28년이 되겠지만 올해부터는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안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도 기판주들은 이거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AI의 찐 수혜주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찐 수혜주보다는 수혜 보는 섹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기판은 이제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미 또 설명을 해주고 네. 있기도 합니다. 기판은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다 말씀해 주셨고요. 유리기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유리기판 시장에 중국도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미국 등등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이 뛰어든다. 막강한 자본력과 뭔가 기술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주도권 누가 가져갈까요? 주도권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게 항상 보면 중국이 기술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면은 사실 여기에서 한국 시장이 조금 포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가장 최근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 디스플레이 쪽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OLED로 넘어갈 때 LCD 쪽은 중국이 이제 다 먹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장 팔아버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 집약적인 곳에서 승부를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리기판 쪽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우세한 것은 일본입니다. 네. 일본 쪽이 사실은 먼저 기술적으로는 갖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걸 조금 따라가거나 또는 이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 일은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략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상용화 되는 구간이 뭐 27년, 28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구간 전까지는 아직은 한국 시장에 대한 유리 기판주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8년이 넘어가다 보면 가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쯤 되면 중국 기판주들도 유리기판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을 하고 그 외 시장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중국의 유리기판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직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아직은 주도권 잡을 것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네. 최근에 신고가 행진 오늘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30만 원 훌쩍 넘었죠. 그리고 LG이노텍은 고점 찍고 나서 횡보하다가 내림세입니다. 둘 중에서 매력도 따지면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보세요? 뭐 둘 다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C BGA 아까 앵커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버용 AI 기판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5년도도 좋았는데 현재 26년도는요. 그러니까 25년도 기준으로 AI 기판 사업부가 1,300억 영업이익으로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2배 더 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캐펙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기판 쪽이 가동률이 거의 풀 가동이 다 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선제적으로 삼성전기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펙스까지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신고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으로 보면 LG이노텍이 또 괜찮은 게 현재 수주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9조 돌파했습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제 다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항상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요. 아니에요. 네, 기판 사업부에서도 보면 글로벌 이제 뭐 빅테크나 CPU 기업들이랑 지금 매출이 거의 한 5, 60%는 올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좀 괜찮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으로는 또 이제 기판이 전장 쪽으로도 넘어가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전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자율주행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여기까지 조금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둘 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는 LG이노텍. 조금 더 안전한 걸 원하시면 삼성전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전한 거 원하면 삼성전기, 가격적인 메리트는 LG이노텍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해 주셨네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절 연휴 최대 25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걸로 전망됩니다. K뷰티의 수혜 기대가 크지만 화장품 수출 급증에도 APR, 달바글로벌 등의 주가는 부진한데요. 한편 한한령 해제에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데 소비주, 중국 춘절 모멘텀 보고 담아도 되는 자리인가요? 네, 이제 춘절 연휴 또 다가옵니다.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게 K뷰티 쪽일 것 같은데 화장품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APR 달바글로벌 오늘 나란히 한 1에서 3% 조정받고 있습니다. 춘절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소비주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소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기존에 이제 화장품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뭐 카지노, 관광. 뭐 이런 친구들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이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움직일 거는 같습니다. 우선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춘절 때문에 갑자기 급증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원래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화장품 수출액이 우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 기준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1등입니다. 어찌됐건 화장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 향보다는 이제 미국 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K뷰티 쪽에서도 의료기기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넘어온다라고 하면 일본 관광객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도 그렇고 필수적으로
미용 시술을 바꿔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구간 같고요.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면세점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제 시장에서 소외된 지 조금 된 것 같고요. 다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VIP 드랍액도 마찬가지고 일본 드랍액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는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일령이 사실은 조금 심하잖아요. 예. 이번 춘절 때 원래 일본 여행을 하기로 예약돼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소된 게 그럼 어디로 갈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뭐 카지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소비주 외적으로도 저는 엔터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엔터주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안 그래도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시긴 아, 네. 엔터주가 궁금한 게 탈세 악재랑 한알령 기대가 네. 소멸된 게 좀 문제인데 네. BTS가 지금 뉴스 보니까 3월 21일에 네.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하는데 넷플릭스 생중계 한다고 합니다. 음. 여러 가지 기대와 악재 우려 속에서 대응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이제 악재라고 하면 크게 보면 탈세. 예.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 회사입니다. 둘 다 그렇네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거의 뭐 400원대까지 판타지오가 떨어졌는데 오늘 시장에서 살짝 반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탈세가 누구한테로 갈 거냐라는 이야기들은 네.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다만 엔터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홍콩에서 드링 콘서트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본토에서 생방송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거 한한령이 지금 10년 넘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품고 가는 게 조금 엔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도 불을 조금 더 탁 붙일 수 있는 게 사실은 BTS 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아쉬운 거는 BTS가 컴백을 해도 중국은 아직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은 없겠지만 여전히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대장인 친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조금 바람을 불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엔터주들도 보면 주가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한번 뭐 중국 쪽에서 하나 뭐 딱 터지면은 쫙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악재만 생각하고 아니면 호재만 생각하고 이거보다는 최근에 시장의 수급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골고루 잘 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가던 데 말고 중간중간에 한번 쉬었던 구간으로 오니까 엔터가 많이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소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 받아봤고요. 오늘의 문제적 섹터 토픽 바로 만나볼 텐데 앞서 주셨던 그 종목 중에 있네요. 기판입니다. 네. 좀 안전한 거 좋아하니까. 삼성전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아까 가격은 LG이노텍이라면서요. 예.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재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FCPG 관련해서 작년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었지만 올해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반기 때 풀가동되는 것 대비해서 캐펙스 증설까지 예상하다 보니까 매출 상승 구간을 하반기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거의 한 2.5배 이상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장용이나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MLCC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요새 로봇 하나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MLCC가 IT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현재 이제 30만 원대예요. 31만 원 고점 보고 있는데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